거액을 챙긴 일당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들은 전화요금 등 수십억 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울산 지역 일부 보육시설이 교사나 아동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려오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울주군 지역 산촌마을이 주먹구구식 개발에 살림이 훼손되는 등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 조정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화력발전소 설비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외국 업체와 기술 제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플랜트 업체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울산에서 도축된 한우 가운데 울산 한우는 22%뿐이고 나머지는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수요일 E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이른바 택시법 통과에 반발해 울산 지역 시내버스도 내일 새벽 0시부터 무기한 운행 중단에 들어갑니다. 울산시가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지만 내일 아침 교통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법률에 반대해 울산 지역 시내버스도 내일 새벽 0시부터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불경기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파업을 하면 됩니까? 더군다나 지하철이 없는 광역도시이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 대해서 좀 잘 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버스 100대와 시와 구군의 관용버스 15대를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버스업계와 협의를 거쳐 KTX 울산역을 오가는 리무진 버스와 마을버스, 지선버스, 농어촌 벽지 노선 등은 정상 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700여 대의 시내버스 가운데 절반가량은 운행하게 되는 셈이지만 배차 간격은 평소의 2배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가장 많이 운행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였고 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버스와 관용버스를 투입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 택시 부재를 해제해 하루 1,500대가량 운행을 늘리고 승용차 요일제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지역 시내버스 운행 중단은 지난 1997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행히 전면 운행 중단은 면했지만 울산의 경우 지하철 등 대체 수단이 없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한편 시내버스 운행 전면 중단과 관련해 울산시 교육청이 내일 하루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울산시가 운행할 긴급 통근버스 등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등하교 시간을 한두 시간씩 늦출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또 등하교 시간에 교사들이 승용차로 학생들을 태워주도록 하고 울산시와 울산경찰청과 협조해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위원회 출석 거부로 논란을 일으킨 김봉만 교육감이 결국 예정 시간보다 2시간가량 늦게 출석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시의원들의 질타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오후 2시 시의회 감사가 시작됐지만 김봉만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정회가 선언됐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시의원들은 교육감이 출석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어겼다며 성토했습니다. 교육감이 와셔가지고 시민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명백하게 해줘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김 교육감은 결국 2시간이 지난 뒤 감사장에 출석해 사상 초유의 불출석 과태료 부과라는 불명예를 간신히 면했습니다. 교육감이 사과를 하고 난 이후에 질문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일방적인 출석 요구였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교육감을 완전히 똥태망태 만드는 거다. 지금 그렇게 다 보시거든요. 과연 이 의원님들이 교육감을 그렇게 만들어서 얻는 득이 뭡니까? 교육연수원 이전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에서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 감이 감사장입니까 이게? 개인 신상의 공격장이지. 그게 싫다면 교육감이 안 되셨어야죠. 지각 출석으로 파행 운영은 가까스로 면했지만 현직 교육감의 초치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은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사이에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들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2,300대가 넘는 휴대전화를 구입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피의자들은
이들이 사용한 요금 폭탄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35살 김모 씨는 지난 7월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넉 대가 개통돼 있었던 겁니다. 석 달 전 대출 광고를 보고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넸는데 대출 사기단이 이걸 이용해 김 씨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겁니다. 고객님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서류 다 보냈는 거 도로 주세요 내가 이러니까 우리는 이거 바로 그 자리에서 폐기 처분 다 하니까. 결국 김 씨는 대출도 받지 못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등 500만 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김 씨처럼 지난 1년 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은 1000여 명. 대출 사기범들이 개통해 사용한 휴대전화입니다. 무려 2,300대가 넘는데요. 한 사람 이름으로 5대까지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39살 안모 씨 등 일당 6명은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했고 별다른 서류를 보내실 건 없고요. 온라인 신청서만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액 결제를 한 뒤 환전하는 수법으로 6억 원을 챙겼습니다. 휴대전화로 스팸 문자를 보낸 뒤 요금 미납으로 사용이 정지되면 한 대에 40~50만 원씩 받고 중국으로 팔아넘겨 모두 15억 원을 챙겼습니다. 휴대폰 스팸 문자로 오는 대출 광고는 대부분이 이런 사기 조직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찰은 안모 씨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지만 구제받을 길이 없는 피해자들은 50억 원의 빚만 떠안게 됐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일부 어린이집이 교사나 아동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려오다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어린이집에 투입된 혈세가 올해만 1,300억 원이 넘는데요. 예산 낭비도 낭비지만 어린이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동구의 한 어린이집.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그만둔 교사를 일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 80만 원을 받아냈다 적발됐습니다. 교사 계셨던 분이 그만두셨는데 사정이 있어 교사를 못 구해서 조금 올려놨었거든요. 중구의 한 어린이집은 보육 시간을 늘려 보조금을 타내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울산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18곳. 대부분 교사와 원생 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겁니다. 지자체는 매달 원생의 나이에 따라 한 명당 적게는 17만 7천 원에서 많게는 75만 5천 원씩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한 명당 20여만 원의 보조금이 별도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한 곳이 12개월 미만 영아 10명만 원생으로 등록하면 지자체로부터 한 달에 700만 원이 훌쩍 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상담만 받고 간 아동을 등록했다고 속이는 등 일부 어린이집이 혈세를 눈먼 돈처럼 가로채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 보육이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또 예산도 정액돼서 내려오고 무시비, 이제 우비가 이렇게 같이 편성되는 거니까. 허술한 관리 감독도 문제. 지난해 750여 곳이던 울산 지역 어린이집은 올해 864곳으로 급증했지만 이들을 전담하는 공무원은 20명도 채 안 됩니다. 성장생금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전담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 실정이거든요. 일부 몰지각한 어린이집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가야 할 혈세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한편 지난 8월 어린이집 원장이 바늘로 2살배기 원아를 학대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중구청이 해당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폭염 속에 5살 여자아이를 통학 차량에 방치했던 어린이집에 대해선 남구청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탑승 교사에게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통합 차량에 유치원생을 매달고 가다 사고를 낸 중구의 유치원엔 원장 경고와 시정 조치가, 지난 2일 통합 차량 교통사고를 낸 남구의 유치원은 시정 조치만 내려진 걸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울주군에 개설되고 있는 임도를 놓고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도 노선이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되면서 산사태 우려는 물론 특혜 의혹도 있다는 겁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곤산 중턱 해발 600m에 위치한 임야. 굴착기가 동원돼 임도 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산불 방지 등을 위해 1.74km 구간의 임도를 만드는 것인데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고원산에서 백운산까지 연결하기로 한 임도가 제대로 된 주민 동의도 없이 아래쪽으로 변경돼 산사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변경된 임도가 3, 4년 사이에 33만 제곱미터가량이 집중 거래된 곳으로 치우쳤고 이곳은 한옥마을과 승마장 건설 소문이 난 곳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임도 노선은 요 최근에 부동산업자들이 대규모로 매입한 그 임야와 인접성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집단의 개발 이익을 주는 이에 대해 울주군은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해 임도 노선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청하고 협의가 돼서 환경일선급지에서 임도를 개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임도 개설 공사와 관련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난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에다 주택 보급률까지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울산 지역의 조정 국면이 장기화될 거라고 합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년간 늘어난 울산 인구는 1.1%인 17,000여 명. 세대수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만여 세대 가까이 늘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 가운데 신규 주택 수요가 7, 8천 세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물량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2010년 4,900세대이던 주택 공급이 지난해 11,000세대, 올해는 9월 말까지 이미 지난해 물량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미분양 물건이 3천여 세대에 달하는 데다 주택 보급률이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000년 91.5%에 불과하던 울산의 주택 보급률은 2010년 100%를 넘어선 뒤 지난해 104.7%, 올해는 105%를 크게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97%인 서울은 물론 100.8%인 부산과 102.6%인 대구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미분양 없이 공급 과잉을 빚었던 4, 5년 전과는 또 다른 양상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 증가율은 좀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1인 가구 및 이제 소형 아파트를 지금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은 이제 한계점이 오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재개발 예정지는 중구 16곳을 비롯해 51곳이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주택 보급률을 감안한다면 도시정비는 물론 주택 공급 정책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울산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경매 정보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낙찰가율은 83.5%로 연중 최저를 기록했고 상반기 평균 160명이던 입찰자 수도 95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획기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 경매 시장도 위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화력발전소 설비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 기술 제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모 플랜트 업체 전 차장 28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서류를 위조하고 공증서를 첨부해 동서발전의 설비 업체로 등록한 뒤 동서발전으로부터 150억 원 상당의 설비 계약을 따냈지만 회사 부도로 납품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실무 간부인 박 씨 외에 윗선에 개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4.12 총선을 앞두고 노동단체 유인물에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노동단체 추진위원장 오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오 씨가 선거 전인 지난 4월 4일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울산 지역 예상 선거인 수가 88만 5천 명으로 지난 4월 총선 때보다 11,000여 명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남자가 45만 명, 여자가 43만 명이며 남구 지역이 27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 신고가 오늘부터 시작돼 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유권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울산 지역 전현직 노조 간부 274명이 오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왔다며 비정규직 감축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자 경영 참여 확대 등 문 후보의 공약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규모는 10만 제곱미터, 건립 예산은 1조 원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정몽준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산업기술박물관은 산업기술 발전사 전시관과 첨단기술 홍보관, 교육체험관 등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럴 경우 박물관 건축비 4,500억 원과 부지 매입비와 연간 운영비 등으로 1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울산에서 도축된 소고기의 절반 이상이 경북 지역에서 반입됐으며 울산 한우는 2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다음으로는 경남과 부산 지역 한우가 16.5%로 나타나 소고기 소비량의 외지 의존도는 77.7%에 달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울산의 경우 암소 소비량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외지 반입량이 많다며 한우 농가를 지원해 울산 한우의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중구 성남동의 한 호프집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진화 과정에서 일회용 부탄가스가 폭발해 길 가던 시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기 1시간 전 냉장고 교체 작업을 했다는 호프집 관계자의 말과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노래방 업주를 위협해 상습적으로 공짜 술을 마신 3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뒤에 문신을 내보이거나 소란을 피워 모두 6차례에 걸쳐 100여만 원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법원에서 압류한 물건을 임의로 교체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 47살 조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말 법원이 가압류 표시한 자신 소유의 전기미싱과 재단기 가운데 전기미싱 3대를 임의로 교체하고 나머지 물건은 다른 곳으로 옮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 해운대가 국군체육부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 이근호와 이호 그리고 이재성의 입대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울산 해운대는 다음 달 6일 일본에서 열리는 클럽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들 3인방이 필요하다며 대회 참가 뒤 입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이근호 등 울산 현대 3인방은 국군체육부대의 2012년 정기선수 선발자 명단에 포함돼 다음 달 6일 수집된 뒤 논산훈련소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UBC 시청자위원회 11월 정례회가 오늘 UBC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경제 위기 속에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미담 사례를 보다 많이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용현 신임위원에게 위촉장이 전달됐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 품질경영 대회에서 항만 관련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울산 항만공사는 울산항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지난 한 해 사상 최대인 1억 9천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S-오일은 오늘 3억 원 상당의 지역쌀 4,300포대를 수매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수매한 쌀은 올해 친환경 우렁이쌀 생산단지에서 재배한 것으로 S-오일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8만 포대의 지역쌀을 구매했습니다. 육군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집을 수리해주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에 오늘 울주군 웅촌면 78살 이진용 씨 집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에선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구안문구 박봉중 사장이 기부한 2,500만 원으로 육군 53사단 공병대 장병들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는 오늘 울주군청을 방문해 어린이 화상 치료비에 써달라며 성금 1,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후원금은 가정집 화재로 화상을 입은 울주군 웅촌중학교 2학년 박모군의 치료비와 주거생계비로 쓰여집니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오늘 충남 태안 해양오염사고 5주년을 맞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재대책본부 운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울산항 SK에너지 2번 원유부위 해상에서
원유선과 화물선 충돌로 원유 2,500킬로리터가 유출된 상황을 가상해 실시됐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남구의 3대 디자인 거리가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남구청은 이번에 선정된 거리는 지난 2010년 준공된 삼산 디자인 거리와 바보사거리 디자인 거리, 예술이 숨쉬는 길 등 3곳으로 보행 환경 개선과 문화 예술 행사 유치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문화시민연대는 상습 정체를 빚고 있는 울산 경주 간 7호 국도 확장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울산 경주 간 국도 7호선의 경우 포스코와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을 오가는 납품 차량들로 상습 교통 정체 현상을 빚어 생산력과 경쟁력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